가나 대통령의 떨리는 목소리가 전 세계를 충격에 빠뜨렸습니다. 우리는 한국에 완전히 속았다. 이제 전 세계가 그들이 감춘 진실을 알아야 한다. 2024년 가나 북부 사바나 지역이 초토화되기 일부 직전이었습니다. 가나의 자원을 탐낸 강대국들이 앞다투어 몰려들었죠. 하지만 세계 최강국들이 차례로 무릎을 꿇었습니다. 나사의 화성 장비도, 프랑스의 기술력도, 일본의 첨단 장비도 모두 무용지물이었습니다. 이곳은 죽음의 땅입니다. 누구도 살릴 수 없습니다. 그런데 모두가 떠난 그 순간 충격적인 반전이 시작됐습니다. 죽음의 땅에서 무언가 생기기 시작했고 주민들의 눈빛이 바뀌었습니다. 지금부터 전 세계가 은폐하려 했던 100일의 진실을 폭로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아코수아입니다. 가나 북부 사바나 지역의 작은 마을에서 보건교사로 일하고 있어요. 그날은 제 인생에서 가장 끔찍한 날이었습니다. 아코수아, 빨리 와봐요. 새벽 4시, 이웃집 아마가 절규하듯 저를 불렀어요. 뛰어가 보니 3살짜리 쌍둥이 코피와 아마가 나란히 누워 있었습니다. 숨을 쉬지 않았어요. 어제까지만 해도 괜찮았는데 밤새 열이 나더니 아마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저는 아이들의 맥박을 확인했지만 이미 늦었어요. 차가운 몸에서는 아무런 반응이 없었습니다. 물 때문이에요. 제가 간신히 말을 꺼냈어요. 아마는 무너져 내렸습니다. 쌍둥이를 한꺼번에 잃은 엄마의 울부짖음이 마을 전체를 깨웠어요. 이게 처음이 아니었습니다. 지난 6개월 동안 우리 마을에서는 12명의 아이들이 목숨을 잃었어요. 모두 10살 이하였죠. 원인은 하나였습니다. 오염된 물. 우리 마을의 우물은 이미 3년 전에 완전히 말랐어요. 극심한 가뭄이 계속되면서 지하수가 고갈된 거죠. 마을 사람들은 왕복 6시간을 걸어서 볼타 강 지류에서 물을 길어왔습니다. 하지만 그 강물도 점점 줄어들었고 색깔은 갈색으로 변했어요. 동물 사체와 쓰레기가 떠다녔지만 달리 방법이 없었습니다. 끓여서 마셔도 아이들은 계속 아팠어요. 이대로는 안 돼. 국제구호단체에 도움을 요청해야 해. 마을 촌장 쿠에 씨가 결단을 내렸습니다. 곧 소식이 퍼져나갔고 세계 각국에서 도움의 손길이 오기 시작했어요. 가장 먼저 온 건 미국 팀이었습니다. 우리는 나사의 최첨단 기술을 가져왔습니다. 화성에서도 물을 찾을 수 있는 장비예요. 팀장 로버트 밀러가 자신만만하게 말했어요. 거대한 음파 탐지 장비가 트럭에서 내려졌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희망에 부풀었죠. 지하 200m까지 정확히 스캔할 수 있습니다. 물이 있는 곳을 찾아낼 거예요. 첫 주는 순조로웠어요. 미국 팀은 마을 곳곳을 탐사하며 최적의 위치를 찾았습니다. 드디어 굴착이 시작됐어요. 20m, 40m 깊이는 계속 늘어났습니다. 곧 물이 나올 거예요. 마을 아이들이 환호했어요. 하지만 60m 지점에서 모든 게 멈췄습니다. 이건 화강암층이 너무 두꺼워요. 예상보다 훨씬 단단합니다. 로버트의 얼굴이 어두워졌어요. 그들은 더 강력한 드릴로 교체했지만 소용없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예산이 초과됐어요. 본부에서 철수하라고 합니다. 3주 만에 포기였어요. 거대한 장비들이 다시 트럭에 실렸고 미국 팀은 떠났습니다. 남은 건 60m 깊이의 구멍뿐이었죠. 2달 후 프랑스 팀이 도착했어요. 우리는 알프스 산맥의 터널을 뚫은 경험이 있습니다. 정면 돌파가 아닌 우회 전략을 쓸 거예요. 팀장 장 피에르 뒤부아가 설명했습니다. 그들은 정교한 각도 계산을 통해 안반층을 피해가는 방법을 제시했어요. 15도 각도로 비스듬히 파들어가면 안반층 사이의 틈을 찾을 수 있습니다. 프랑스 팀의 접근은 달랐어요. 천천히, 그러나 정확하게 파들어갔습니다. 마을 사람들도 다시 희망을 품기 시작했죠. 하지만 80m 지점에서 심각한 문제가 발생했어요. 집안이 불안정해요. 붕괴 위험이 있습니다. 굴착 중이던 터널 일부가 무너지기 시작했어요.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프랑스 팀은 공포에 질렸습니다. 더 이상은 위험해요. 안전 규정상 작업을 중단해야 합니다. 그들도 한 달 만에 짐을 쌌어요. 정교한 설계도와 계산식은 아무 소용이 없었습니다. 이번엔 중국이었어요. 우리는 만리장성을 쌓은 민족입니다. 인력으로 안 되는 일은 없어요. 팀장 왕 리밍이 호언장담했습니다. 50명의 대규모 인력이 투입됐어요. 24시간 3교대로 쉬지 않고 팠습니다. 하나, 둘, 하나, 둘. 부호에 맞춰 작업하는 모습은 장관이었어요. 하루에 5m씩 파들어가는 놀라운 속도였죠. 95m를 돌파했을 때 마을 사람들은 거의 확신했어요. 이번엔 정말 성공할 거라고.
그런데 갑자기 작업이 중단됐습니다. 큰일 났어요. 오염된 지하 수맥을 건드렸습니다. 검은 물이 올라오기 시작했어요. 악취가 진동했고 수질 검사 결과는 충격적이었습니다. 이 물은 마실 수 없어요. 오히려 더 큰 재앙이 될 수 있습니다. 중국팀은 급하게 구멍을 메우기 시작했어요. 잘못하면 깨끗한 지하수까지 오염시킬 수 있었거든요. 죄송합니다. 우리도 여기서 멈춰야 해요. 2달간의 노력이 물거품이 됐습니다. 마지막 희망은 일본이었어요. 우리는 나노 기술의 선두주자입니다. 밀리미터 단위로 정밀하게 작업할 수 있어요. 팀장 사토 겐지가 최첨단 장비를 선보였습니다. 머리카락보다 가는 드릴로 안반의 미세한 틈을 찾아낸다는 거였어요. 일본 팀의 작업은 예술에 가까웠습니다. 컴퓨터 화면을 보며 정밀하게 조작했고 매일 조금씩이지만 확실하게 전진했어요. 110m 돌파. 역대 최고 기록입니다. 환호성이 터졌어요. 정말 이번엔 될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115m에서 그들이 만난 건 상상을 초월하는 안반이었어요. 이건 다이아몬드보다 단단해요. 우리 장비로는 불가능합니다. 나노 드릴이 부러졌어요. 예비 드릴도 그 다음 드릴도 모두 소용없었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기술의 한계입니다. 사토의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그들은 진심으로 돕고 싶어 했지만 자연 앞에서는 무력했습니다. 4개의 강대국이 모두 실패했어요. 마을에는 절망의 그림자가 짙게 드리워졌습니다. 우리는 저주받은 땅에 사는 거야. 누군가의 한탄이 모두의 마음을 대변했어요. 쌍둥이가 죽은 후 한 달이 더 지났습니다. 또 다른 아이가 쓰러졌어요. 이번엔 5살 아샤였죠. 이제 그만 다른 곳으로 이주해야 해요. 마을 회의에서 절반이 이주를 주장했어요. 하지만 갈 곳도, 갈 돈도 없었습니다. 그때였어요. 트럭이 또 온다. 파란색 트럭 2대가 먼지를 일으키며 마을로 들어왔습니다. 또 누가 온 거야? 이제 그만 좀 했으면. 마을 사람들의 반응은 차가웠어요. 더 이상의 실망은 견딜 수 없었거든요. 트럭에서 내린 건 6명의 동양인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우리는 한국에서 왔습니다. 한국. 우리 중 누구도 한국이 어떤 나라인지 잘 몰랐어요. 작은 나라라고만 들었죠. 과연 이들이 강대국들도 못한 일을 할 수 있을까요? 하지만 이들의 첫 마디는 예상 밖이었습니다. 우리는 먼저 듣고 싶습니다. 여러분의 이야기를요. 한국팀의 리더는 박태준이라고 자신을 소개했어요. 45세 정도로 보이는 그는 다른 팀장들과는 달랐습니다. 화려한 장비를 자랑하지도 거창한 계획을 발표하지도 않았어요. 우물을 파기 전에 여러분과 함께 생활하고 싶습니다. 괜찮으신가요? 마을 사람들은 어리둥절했어요. 함께 생활한다고요? 왜요? 촌장 쿠에 씨가 물었습니다. 물이 없는 고통을 직접 느껴야 진짜 해결책을 찾을 수 있다고 믿습니다. 이상한 사람들이었어요. 다른 팀들은 마을 외곽에 텐트를 치고 자기들끼리 생활했는데 한국팀은 마을 한가운데 작은 집을 빌렸습니다. 다음 날 새벽 4시, 저는 물을 기르러 가려고 준비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문 밖에서 인기척이 났습니다. 아코수아 씨, 저희도 같이 가도 될까요? 박태준과 팀원들이 물통을 들고 서 있었어요. 왕복 6시간이에요. 힘드실 텐데. 그래서 더 가야죠. 여러분이 매일 겪는 일이잖아요. 그렇게 우리는 함께 길을 나섰어요. 칠흑 같은 어둠 속을 걷는 동안 한국팀은 끊임없이 질문했습니다. 언제부터 이렇게 물을 길러 다니셨어요? 하루에 몇 번이나 가세요? 아이들은 학교는 어떻게 다녀요? 팀원 중 막내로 보이는 정상훈이 제게 물었어요. 아이들은 학교를 거의 못 가요. 물 깃는 걸 도와야 하거든요. 그럼 공부는? 포기한 지 오래죠. 무거운 침묵이 흘렀어요. 강에 도착했을 때 한국팀은 충격을 받은 표정이었습니다. 이 물을 마신다고요? 김혜인이라는 여성 팀원이 갈색 물을 보며 말을 잇지 못했어요. 끓이면 괜찮아요. 익숙해지면 사실 익숙해지지 않아요. 그저 살기 위해 마실 뿐이죠. 돌아오는 길은 더 힘들었어요. 머리에인 20리터 물통이 목을 짓눌렀습니다. 한국 팀원들도 물통을 들었지만 비틀거렸어요. 이걸 매일 하신다니. 최원석이라는 팀원이 헐떡이며 말했어요. 마을에 돌아온 후 한국팀은 곳곳을 돌아다녔어요. 하지만 측량 장비를 꺼내거나 지질 조사를 하지는 않았습니다. 그저 사람들과 이야기를 나눴어요. 혹시 옛날에는 물이 많았나요? 이 지역에 전해오는 물 관련 이야기가 있나요? 비가 올 때 물이 고이는 특별한 곳이 있나요?
일주일이 지났어요. 한국팀은 여전히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마을 사람들 사이에서 불만이 나오기 시작했어요. 저 사람들 뭐하러 온 거야? 그냥 구경 온 건가? 어느 날 저녁, 저는 박태준에게 물었어요. 왜 우물을 파지 않으시죠? 다른 팀들은 도착하자마자 시작했는데 그가 잔잔히 웃으며 대답했어요. 급하게 파면 급하게 실패해요. 우리는 다르게 접근하고 싶어요. 어떻게요? 먼저 이 땅을 이해하고 여러분을 이해하고 그 다음에 물을 찾을 거예요. 이상한 논리였지만 왠지 마음이 놓였어요. 2주째 되던 날 한국팀이 드디어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예상외의 장소였습니다. 왜 하필 거기에요? 안반이 가장 두꺼운 곳인데 마을 사람들이 의아해했어요. 다른 팀들이 모두 피했던 곳이었거든요. 바로 그래서예요. 모두가 피한 곳이니까 아직 시도하지 않은 거죠. 박태준의 대답이었어요. 3주째 한국팀은 작은 천막을 치고 24시간 교대로 땅을 연구했어요. 밤에는 별을 보며 뭔가를 기록했고 낮에는 마을 어르신들을 찾아다녔습니다. 할아버지, 어렸을 때 이 근처에 샘이 있었다고 하셨죠? 50년 전 일인데 정확한 위치는 기억 안 나. 조금이라도 기억나는 게 있으면 알려주세요. 그들은 포기하지 않고 계속 물었어요. 마치 고고학자처럼 과거의 물기를 추적했습니다. 어느 날 아침, 정상훈이 아이들을 모아놓고 그림을 그리고 있었어요. 이게 뭐예요? 8살 쿠조가 물었어요. 한글이라고 해. 너의 이름을 써주는 거야. 쿠조, 이게 내 이름이에요? 아이들이 신기해하며 따라 썼어요. 점심시간에는 김혜인이 임산부들을 돌봤습니다. 태아 심박동이 약해요. 수분 부족 때문인 것 같아요. 그녀는 자신이 가져온 정수 필터로 물을 걸러 나눠줬어요. 양은 적었지만 그 마음이 고마웠습니다. 저녁이면 최원석이 마을 청년들과 어울렸어요. 한국에도 전통북이 있어요. 한번 들어볼래요? 그는 장구를 쳤고 마을 청년들은 젬베로 화답했어요. 리듬은 달랐지만 음악으로 하나가 되는 순간이었죠. 한국팀의 진짜 의도가 뭔지 알 수 없었어요. 하지만 이상하게도 마음이 열리기 시작했습니다. 저 사람들은 우리를 도우러 온 게 아니라 친구가 되러 온 것 같아. 촌장 쿠에 씨가 말했어요. 그러던 어느 날 밤, 박태준이 마을 사람들을 모았어요. 이제 시작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희도 확신은 없어요. 그럼 왜? 하지만 포기하지는 않을 거예요. 실패하더라도 끝까지 해볼게요. 그의 눈빛이 진심이었어요. 혹시 실패하면 어떻게 하실 건가요? 제가 물었어요. 다시 도전하죠. 성공할 때까지요. 순간 마을이 조용해졌어요. 지금까지 그런 말을 한 팀은 없었거든요. 다음 날부터 본격적인 굴착이 시작됐어요. 하지만 뭔가 달랐습니다. 한국팀은 우리와 함께 일했어요. 마을 청년들에게 장비 사용법을 가르쳤고 함께 교대로 작업했습니다. 이건 우리만의 프로젝트가 아니에요. 우리 모두의 프로젝트예요. 박태준의 말에 마을 사람들의 자세가 달라졌어요. 구경꾼이 아닌 참여자가 된 거죠. 첫 주가 지나고 30m를 팠어요. 예상보다 빠른 속도였습니다. 잘 되고 있어요. 희망이 피어오르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우리는 알고 있었죠. 진짜 시험은 이제부터라는 걸. 60m, 80m, 100m. 다른 팀들이 포기했던 그 지점들을 하나씩 통과할 때마다 긴장감이 높아졌어요. 과연 한국팀은 다를까요? 아니면 또 다른 실패가 기다리고 있을까요? 굴착이 시작된 지 한 달이 지났어요. 한국팀은 여전히 마을에서 함께 생활했습니다. 이제는 완전히 마을의 일부가 된 것 같았어요. 푸조야, 오늘은 뭘 배웠어? 정상훈이 매일 오후 아이들을 모아 한글을 가르쳤어요. 처음엔 호기심으로 시작했지만 이제는 30명이 넘는 아이들이 모였습니다. 선생님, 한국말로 물은 뭐예요? 물. 아주 쉬워. 물, 물, 물. 아이들이 따라 외쳤어요. 그 단순한 단어에 담긴 간절함을 정상훈도 느꼈을 거예요. 우리가 판 우물에서 물이 나오면 한국말로 외쳐보자. 물이라고. 아이들의 눈이 반짝였어요. 한편 김혜인은 마을 보건소에서 자원봉사를 했어요. 그녀는 의사는 아니었지만 응급처치와 기본적인 의료 지식이 있었죠. 아코수아 씨, 이 붕대 감는 법 좀 봐주세요. 그녀는 오히려 제게 배우려고 했어요. 제가 떠나도 여러분이 계속 할 수 있어야 하잖아요. 그런 마음이 고마웠어요.
다른 팀들은 자신들의 기술을 자랑했지만 한국 팀은 그 기술을 나누려고 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최원석이 마을 청년들과 함께 무언가를 만들고 있었어요. 이게 뭐예요? 물 정화 필터예요. 간단하지만 효과적이죠. 그는 현지에서 구할 수 있는 재료들로 필터를 만드는 법을 가르쳤어요. 숯, 모래, 자갈을 층층이 쌓아 만든 간단한 장치였지만 확실히 물이 깨끗해졌습니다. 설령 우물 파기에 실패해도 이것만으로도 도움이 될 거예요. 그의 말에 마을 청년들이 더 열심히 배웠어요. 박태주는 매일 밤 굴착 현장에서 숙직을 했어요. 별을 보며 뭔가를 끊임없이 기록했죠. 뭘 그렇게 써요? 제가 물었어요. 오늘의 진행 상황이요. 그리고 이 땅이 들려주는 이야기들이요. 시적인 표현이었지만 진심이 느껴졌어요. 50일째 되던 날, 마을에 특별한 이벤트가 있었어요. 한국팀이 준비한 한국의 날이었죠. 김치를 만들어 봤어요. 맵지만 한번 드셔보세요. 김혜인이 직접 담근 김치를 내놨어요. 고추는 현지에서 구했고, 배추 대신 현지 채소를 썼다고 했죠. 맵다. 하지만 신기하게도 자꾸 손이 갔어요. 졸로프 라이스랑 같이 먹으니 맛있네요. 마을 여인들도 자신들의 음식을 내놨어요. 한국 음식과 가나 음식이 한 상에 올랐습니다. 정상우는 케이팝을 틀었어요. 비록 낡은 스피커였지만 신나는 리듬에 모두가 춤을 췄죠. 이 춤은 어때요? 마을 청년들이 전통 춤을 선보였고 한국 팀도 어설프게 따라했어요.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저는 오랜만에 행복했어요. 물 걱정을 잠시 잊을 수 있었으니까요. 80일째, 굴착은 110m를 넘어섰어요. 이제 정말 중요한 순간이 다가오고 있었죠. 그런데 뜻밖의 일이 일어났어요. 선생님, 이거 보세요. 푸조가 뭔가를 들고 뛰어왔어요. 돌멩이처럼 보였는데 자세히 보니 독특한 무늬가 있었습니다. 어디서 났어? 저기 언덕 너머요. 비 온 다음 날 가끔 보여요. 최원석이 그 돌을 유심히 봤어요. 이건 석회암이에요. 석회암이 있다는 건 물이 있었다는 증거죠. 팀원들이 흥분했어요. 푸조의 발견이 중요한 단서가 된 거예요. 푸조야, 정확히 어디서 봤는지 데려다 줄 수 있어? 다음 날 우리는 푸조의 안내를 받아 언덕 너머로 갔어요. 거기엔 오래된 바위들이 있었는데 모두 물에 씻긴 흔적이 있었습니다. 옛날엔 여기로 물이 흘렀구나. 박태준이 바위를 만지며 말했어요. 그럼 지하에도 가능성이 있어요. 방향을 약간 수정해야겠네요. 아이의 순수한 호기심이 새로운 희망을 준 거예요. 90일째, 한국팀은 굴착 방향을 5도 틀었어요. 작은 변화였지만 결과는 달라질 수 있었죠. 이제 마을 사람들은 완전히 한국팀을 신뢰했어요. 아니, 가족처럼 여겼다는 게 맞을 거예요. 태준 씨, 이거 드세요. 마을 여인들이 매일 음식을 가져다 줬어요. 상훈아, 오늘도 한글 가르쳐 줘. 아이들은 정상훈을 상훈 선생님이라고 불렀죠. 혜인 씨, 우리 딸이 열이 나요. 김혜인은 마을의 보건 선생님이 됐어요. 원석 오빠, 오늘 젬베 연습해요? 최원석은 마을 청년들의 음악 친구가 됐고요. 100일째 되던 날, 저는 깨달았어요. 한국팀은 단순히 우물을 파러 온 게 아니었다는 걸. 그들은 희망을 심으러 왔고, 우정을 나누러 왔다는 걸. 아코수아 씨, 박태준이 제게 다가왔어요. 내일이면 120m예요. 다른 팀들이 모두 실패한 지점이죠. 알아요. 혹시 우리도 실패하면 그때 생각해요. 지금은 믿어요. 제가 먼저 그렇게 말했어요. 100일 동안 함께한 사람들을 어떻게 의심할 수 있겠어요? 다음 날, 운명의 120m에 도달했습니다. 드릴 소리가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둔탁한 소리. 모두가 알고 있는 그 소리였죠. 안반층. 모든 팀을 좌절시킨 바로 그 안반층이었어요. 또 시작이군. 마을 사람들의 한숨 소리가 들렸어요. 120m. 마치 저주받은 숫자 같았죠. 미국도, 프랑스도, 중국도, 일본도 모두 이 지점에서 무너졌으니까요. 드릴이 안반에 부딪히는 소리가 계속됐어요. 마치 거대한 벽을 두드리는 것 같았습니다. 일단 멈춰. 박태준이 작업을 중단시켰어요. 팀원들이 모여 긴급 회의를 시작했죠. 예상보다 단단해. 화강암 중에서도 최고 경도야. 최원석이 측정 데이터를 보며 고개를 저었어요. 드릴 날이 벌써 마무되기 시작했어. 이 속도면 며칠 못 가.
김혜인의 표정도 어두웠죠. 각도를 더 틀어볼까? 아니야. 그럼 너무 멀리 돌아가. 시간도 없고 장비도 부족해. 정상훈의 제안도 받아들여지지 않았어요. 멀리서 지켜보던 마을 사람들의 표정이 점점 어두워졌어요. 익숙한 패턴이었으니까요. 곧 죄송합니다. 최선을 다했지만 하는 말이 나올 거라고 예상했죠. 역시 안 되는구나. 한국 팀도 결국 똑같아. 속삭이는 소리가 들렸어요. 희망이 무너지는 소리였죠. 그날 밤 한국 팀의 숙소에서는 격렬한 토론이 벌어졌어요. 창문으로 새어나오는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현실적으로 불가능해. 우리 장비로는 한계가 있어. 그래도 포기할 순 없잖아. 무작정 하다가 장비만 다 망가뜨리면 어떡해? 그럼 처음부터 왜 왔어? 쉬울 거라고 생각했어? 팀이 분열되고 있었어요. 100일 동안 한 번도 다투지 않았던 그들이 처음으로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다음 날 아침, 박태준이 마을 사람들을 모았어요. 그의 얼굴은 밤새 고민한 흔적이 역력했죠. 여러분께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모두가 숨을 죽였어요. 이제 포기 선언이 나올 거라고 생각했으니까요. 120m 지점의 안반은 저희 예상을 뛰어넘습니다. 현재 장비와 기술로는 됐어요. 촌장 쿠에 씨가 손을 들어 말을 끊었어요. 충분히 노력하셨어요. 이해합니다. 잠깐. 아직 말이 안 끝났는데. 괜찮아요. 다들 그랬으니까. 고마웠어요. 마을 사람들이 하나둘 돌아서기 시작했어요. 또 다른 이별을 준비하는 거였죠. 그때였어요. 엄마, 싫어요. 푸조가 갑자기 울음을 터뜨렸어요. 선생님들은 달라요. 100일 동안 우리랑 같이 살았잖아요. 8살 아이의 외침에 모두가 멈춰섰어요. 다른 사람들은 그냥 와서 파다가 갔어요. 하지만 선생님들은 우리랑 물도 같이 길었고, 밥도 같이 먹었고, 노래도 같이 불렀잖아요. 쿠조의 엄마가 아이를 달래려 했지만 쿠조는 계속 말했어요. 창훈 선생님이 약속했어요. 포기하지 않는다고. 물 나올 때까지 계속한다고. 정상훈이 쿠조에게 다가갔어요. 무릎을 꿇고 아이의 눈높이를 맞췄죠. 쿠조야, 미안해. 하지만 때로는 거짓말쟁이, 선생님도 거짓말쟁이야. 쿠조가 뛰어가 버렸어요. 정상훈은 그 자리에 망연히 앉아 있었죠. 무거운 침묵이 흘렀어요. 그때 박태준이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제가 하려던 말은 현재 장비로는 어렵지만 포기하지는 않겠다는 거였어요. 모두가 놀라 돌아봤어요. 무슨 말씀이죠? 다른 방법을 찾아보겠습니다. 시간이 더 걸리더라도요. 하지만 회사에서는 예산은 제 개인 자격으로 남겠습니다. 원하는 팀원들만요. 또 다른 침묵이 흘렀어요. 이번엔 다른 의미의 침묵이었죠. 팀장님, 미쳤어요? 김혜인이 물었어요. 미쳤죠. 하지만 쿠조 말이 맞아요. 우리는 달라야 해요. 회사에서 해고될 거예요. 알아요. 그래도 하시겠어요? 100일 동안 이 사람들과 함께 살면서 깨달았어요. 이건 단순한 프로젝트가 아니에요. 우리가 여기서 포기하면 이 사람들은 영원히 희망을 잃을 거예요. 최원석이 한숨을 쉬었어요. 팀장님 혼자 두고 갈 순 없죠. 저도 남겠습니다. 저도요. 정상훈도 손을 들었어요. 푸조한테 한 약속 지켜야죠. 김혜인도 결국 고개를 끄덕였어요. 다 미쳤네. 나도 끼워주세요. 하지만 2명의 엔지니어는 고개를 저었어요. 죄송해요. 저희는 가족이 있어서. 이해해요. 충분히 도와주셨어요. 다음날 2명이 떠났어요. 이제 남은 건 4명뿐이었죠. 장비도 부족했어요. 예산도 바닥났고 회사 지원도 끊겼습니다. 하지만 이상한 일이 일어났어요. 우리가 돕겠어요. 마을 청년들이 나섰어요. 기술은 없지만 힘은 있어요. 저도 배웠어요. 원석 씨가 가르쳐 준 거요. 하나둘 자원자가 늘어났어요. 그날 밤 우리는 다시 회의를 했어요. 이번엔 한국팀만이 아니라 마을 사람들도 함께였죠. 정면 돌파는 불가능해요. 우회해야 합니다. 박태준이 새로운 계획을 설명했어요. 시간이 3배는 걸릴 거예요. 그래도 하시겠어요? 합니다. 마을 청년들이 한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작업이 재개됐어요. 이번엔 방법이 완전히 달랐습니다. 안반을 피해 나선형으로 파들어가기 시작했어요. 마치 거대한 나사가 땅속으로 들어가는 것처럼요. 진도는 더뎠어요.
하루에 50cm도 못 나갈 때가 많았죠. 하지만 아무도 불평하지 않았어요. 천천히 가도 돼요. 포기만 하지 마요. 제가 박태준에게 말했어요. 낮에는 마을 남자들이, 밤에는 한국팀이 작업했어요. 24시간 쉬지 않고 조금씩, 아주 조금씩 전진했습니다. 125m를 넘어섰을 때 작은 환호성이 터졌어요. 해냈어. 일본 팀보다 깊이 들어갔어. 하지만 기뻐하기엔 일렀죠. 안반은 계속됐고 드릴은 비명을 질렀습니다. 130m에서 드릴이 큰 손상을 입었어요. 드릴날이 갈라지기 시작했어요. 조심해야 해요. 최원석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천천히, 아주 천천히 써야 해. 더 신중해졌어요. 속도는 더 느려졌지만 포기하지 않았죠. 어느 날 밤, 별이 유난히 밝았어요. 박태준이 하늘을 보며 중얼거렸습니다. 별들도 우릴 보고 있겠죠? 무슨 생각하세요? 우리가 지금 하는 일이 얼마나 무모한지 하지만 가장 아름다운 일인지도요. 135m. 안반 속에서 작은 틈을 발견했어요. 여기다. 여기로 파고 들어가면 희망의 빛이 보이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운명은 그리 호락호락하지 않았죠. 138m에서 마지막 드릴마저 완전히 부서질 위기에 처했어요. 안 돼. 모두가 얼어붙었어요. 이제 정말 끝인 걸까요? 드릴이 위기에 처한 날, 절망의 그림자가 마을을 뒤덮었어요. 이제 정말 끝이야. 누군가의 한탄이 모두의 마음을 대변했죠. 한국팀은 며칠 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그저 망가져가는 드릴을 바라보며 고민에 빠져 있었습니다. 사흘째 되던 날 아침, 쿠조가 다시 나타났어요. 품에 뭔가를 가득 안고 있었죠. 선생님들, 이거 보세요. 아이들이 그린 그림이었어요. 한국팀과 함께한 100일의 추억이 담겨 있었습니다. 물 깃는 모습, 한글 수업, 축구하는 장면, 함께 먹던 밥상. 우리가 그렸어요. 선생님들 힘내라고. 30명의 아이들이 각자 그린 그림이었어요. 그 중에서도 쿠조의 그림이 눈에 띄었습니다. 커다란 바오밥 나무 아래 우물이 있고 맑은 물이 솟아오르는 그림이었죠. 그 옆에는 한글로 삐뚤빼뚤 물이라고 적혀 있었어요. 이 나무는 뭐야? 박태준이 물었어요. 우리 마을 바오밥 나무예요. 800살이래요. 할아버지 때부터 있었대요. 800년. 박태준의 눈빛이 달라졌어요. 쿠조야, 그 나무 어디 있어? 마을 북쪽 언덕에 거대한 바오밥 나무가 있었어요. 줄기 둘레만 20m가 넘는 거목이었죠. 와, 정말 대단하다. 한국팀이 나무 앞에서 할 말을 잃었어요. 전설이 있어요. 마을 최고 어른인 90세 크웨시 할아버지가 다가왔어요. 이 나무는 물을 기억한대요. 800년 동안 이 땅의 모든 물기를 봤으니까요. 물을 기억한다. 박태준이 나무를 만지며 무언가를 생각했어요. 할아버지, 혹시 옛날에 이 근처에 물이 있었나요? 내가 어릴 때 아버지가 그러셨어. 바오밥 나무 뿌리는 물을 찾아 100m도 더 내려간다고. 100m 이상을? 그래. 이 나무가 800년을 살 수 있는 이유야. 깊은 곳의 물을 알고 있으니까. 그날 밤, 한국팀은 바오밥 나무 아래 모였어요. 미친 생각일 수도 있는데, 박태준이 입을 열었어요. 바오밥 나무 근처에서 우회로를 찾으면 어떨까? 뭐, 지금 위치에서 방향을 바꾸자고? 아니, 138m까지 판 경험이 있잖아. 이번엔 바오밥이 가리키는 방향으로 우회하는 거야. 하지만 드릴이 마을 사람들에게 부탁해보자. 전통 방식과 현대 기술을 합치는 거야. 다음 날, 박태준은 마을 회의를 소집했어요. 여러분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우리 장비는 한계에 왔지만 포기하고 싶지 않아요. 어떤 도움이요? 전통 방식을 가르쳐 주세요. 여러분의 조상들은 장비 없이도 우물을 팠잖아요. 마을 어른들이 웅성거렸어요. 요즘 젊은이들은 못해. 너무 힘들어. 하지만 방법은 알고 있잖아요. 그때 크웨시 할아버지가 일어났어요. 800년 된 바오밥이 증인이다. 우리 조상들은 맨손으로도 물을 찾았어. 할아버지가 지팡이로 방향을 가리켰어요. 현재 위치에서 동쪽으로 15도. 바오밥 뿌리가 향하는 방향이야. 희망이 다시 피어올랐어요. 하지만 장비 없이 어떻게? 우리가 하면 돼요. 마을 청년 20명이 나섰어요. 100일 동안 선생님들이 보여준 게 있잖아요. 포기하지 않는 거. 맞아. 우리 조상들도 해냈는데 우리라고 못할 이유가 없어. 그날부터 새로운 도전이 시작됐어요.
138m 지점에서 방향을 틀어 우회 굴착을 시작했죠. 전통 방식과 현대 기술의 결합이었어요. 하나, 둘, 하나, 둘. 구호에 맞춰 교대로 팠어요. 한국 팀도 마을 사람들과 함께 흙투성이가 됐죠. 이게 진짜 협력이구나. 김혜인이 흙 묻은 얼굴로 웃었어요. 우회로를 10m 파는데 일주일이 걸렸어요. 맨손 작업은 정말 힘들었죠. 하지만 포기하는 사람은 없었어요. 선생님, 물집 났어요? 푸조가 정상훈의 손을 보며 물었어요. 괜찮아. 푸조 너도 나중에 이런 물집 생길 거야. 노력의 훈장이지. 145m 지점에서 젖은 흙이 나오기 시작했어요. 좋은 징조야. 크웨시 할아버지가 흙을 만지며 말했어요. 바오밥이 옳았어. 여기 밑에 뭔가 있어. 희망이 커질수록 작업 속도도 빨라졌어요. 150m부터는 남은 드릴 부품으로 조심스럽게 작업을 계속했죠. 천천히, 아주 천천히. 박태준이 직접 작업을 지휘했어요. 155m, 160m. 예상보다 부드럽게 들어갔어요. 바오밥이 알려준 길이 맞는 것 같았죠. 어느 날 저녁, 바오밥 나무 아래서 작은 잔치가 열렸어요. 오늘로 우회 작업 시작한 지 한 달이에요. 정상훈이 말했어요. 그동안 고마웠어요. 여러분이 없었다면 진작 포기했을 거예요. 마을 사람들도 한국팀에게 고마움을 전했어요. 우리야말로 고마워요. 희망을 잃지 않는 법을 배웠어요. 그때 쿠조가 일어났어요. 약속해요. 우리 모두. 무슨 약속? 끝까지 함께하기로. 물이 나올 때까지. 모두가 바오밥 나무 아래서 손을 맞잡았어요. 약속. 800년 된 나무가 지켜보는 가운데 우리는 하나가 됐습니다. 165m를 지날 때쯤 드릴이 이상한 소리를 냈어요. 뭔가 다른데? 딱딱하지도 부드럽지도 않은 묘한 감촉이었죠. 혹시 박태준의 눈이 빛났어요. 계속 파 내려갔습니다. 166m, 167m, 그리고 168m에서 물이다. 작은 습기가 올라오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아직 기뻐하기엔 일렀죠. 진짜 물맥을 찾으려면 더 깊이 가야 했으니까요. 부서질 위기의 드릴은 한계에 도달했어요. 언제 멈출지 모르는 상황. 하지만 우리에겐 바오밥의 축복과 서로의 약속이 있었습니다. 조금만 더. 모두가 간절히 기도했어요. 과연 기적은 일어날까요? 168m에서 습기를 발견한 날 밤. 크웨시 할아버지가 우리를 다시 불렀어요. 오늘 밤하늘을 보렴. 별이 유난히 밝은 밤이었죠. 할아버지가 하늘을 가리켰어요. 저 별자리 보이니? 우리 조상들은 저걸 물동이 별이라고 불렀어. 물동이 별이요? 우기가 오기 전 저 별이 동쪽에 뜨면 물을 준비했지. 별은 거짓말하지 않거든. 박태준이 별을 유심히 봤어요. 할아버지, 혹시 다른 물 관련 지혜도 있나요? 많지. 너희가 듣고 싶다면. 그날부터 매일 밤 별 아래서 모임이 열렸어요. 크웨시 할아버지와 마을 어른들이 들려주는 조상들의 지혜였죠. 물은 항상 가장 낮은 곳으로 흐른다. 하지만 땅속에서는 압력 때문에 위로도 간다. 바위 사이 틈을 찾아 수백 년을 흘러도 결국 길을 만든다. 박태준은 모든 걸 기록했어요. 현대 지질학과 놀랍도록 일치하는 부분이 많았죠. 할아버지, 바오밥 나무 근처를 선택한 이유가 뭐예요? 김혜인이 물었어요. 나무는 거짓말하지 않아. 800년을 산 나무라면 더더욱. 물이 없는 곳에서 그렇게 클 수 없지. 그럼 나무 뿌리를 따라가면. 그래. 하지만 바오밥은 똑똑해. 물을 독차지하지 않고 나눠. 다음 날, 우리는 새로운 시도를 했어요. 남은 드릴 부품으로 방향을 살짝 틀어 나선형으로 파기 시작한 거죠. 마치 바오밥 뿌리가 자라는 것처럼. 이게 무슨 방법이야? 마을 청년들이 의아해했어요. 나선형 굴착법이에요. 압력을 분산시켜서 드릴 손상을 줄이고 물맥을 만날 확률도 높이는 거죠. 최원석이 설명했지만 사실 이건 교과서에 없는 방법이었어요. 전통 지혜와 현대 기술을 합친 새로운 시도였죠. 170m를 지나면서 확실한 변화가 나타났어요. 온도가 달라졌어. 정상훈이 흥분했어요. 습도도 높아지고 있어요. 희망이 부풀어 올랐지만 문제가 있었어요. 마지막 남은 드릴 부품도 한계에 도달했죠. 삐걱거리는 소리가 점점 커졌어요. 최대한 조심해야 해. 하지만 조심한다고 되는 게 아니었어요. 175m에서 큰 돌을 만났고 드릴은 더 이상 버티지 못했습니다. 쨍.
날카로운 소리와 함께 드릴날이 완전히 부러졌어요. 안 돼. 모두가 절망했어요. 이제 정말 끝인 것 같았죠. 그런데 이상한 일이 일어났어요. 부러진 드릴 구멍에서 미세한 바람이 올라오기 시작한 거예요. 이게 뭐지? 박태준이 손을 대봤어요. 시원해 그리고 습해. 지하 동굴이 있다는 신호였어요. 빨리 확인해봐야 해. 하지만 드릴 없이 어떻게 더 파죠? 그때 크웨시 할아버지가 웃으며 말했어요. 이제 진짜 우리 차례구나. 마을에서 가장 나이 많은 우물 파는 장인들이 나섰어요. 70대, 80대 할아버지들이었지만 눈빛은 청년 못지않았죠. 요즘 젊은이들은 몰라. 손으로 돌을 깨는 법을. 그들은 전통 도구를 꺼냈어요. 긴 쇠막대와 망치, 그리고 물. 바위에 구멍을 뚫고 물을 부어 얼었다 녹았다 반복하면 바위가 갈라져. 시간이 얼마나 걸릴까요? 물이 바위를 뚫는데 1000년이 걸려도 결국 뚫어. 우리는 그보다 빠를 거야. 전통 방식의 작업이 시작됐어요. 정확한 지점에 구멍을 뚫고 물을 붓고 기다리고 다시 망치질하고. 단순하지만 효과적이었어요. 이틀 만에 큰 돌이 갈라졌습니다. 됐다. 그 아래로 정말 작은 동굴이 있었어요. 내가 내려가 볼게. 마을에서 가장 마른 청년이 밧줄을 묶고 내려갔어요. 우와, 여기 넓어요. 그리고 뭐, 물소리가 들려요. 모두가 환호했어요. 하지만 아직 갈 길이 멀었죠. 동굴을 통과해서 진짜 물레까지 가야 했으니까요. 다음 며칠은 정말 힘들었어요. 좁은 구멍을 넓히고, 안전하게 내려갈 수 있게 만들고, 계속 파 내려가고. 한국팀과 마을 사람들이 완전히 하나가 되어 일했어요. 하나, 둘, 파이팅. 한국말과 현지어가 섞여 구호가 됐죠. 180m에 도달했을 때 물소리가 확실해졌어요. 가까워. 하지만 마지막 관문이 남아 있었어요. 단단한 안반 한 겹. 이건 정말 두꺼운데 모두가 걱정했지만 크웨시 할아버지는 웃었어요. 물소리가 들린다는 건 틈이 있다는 거야. 찾기만 하면 돼. 촘촘히 조사한 결과 정말 작은 균열을 발견했어요. 여기다. 모든 힘을 그 균열에 집중했어요. 쇠막대를 받고 망치질하고 조금씩 넓히고 5일째 되던 날 콱콱광 안반이 무너지면서 물이 터져 나왔어요. 물이다. 물이 나왔어. 30m 높이로 솟구치는 맑은 물. 모두가 물줄기 아래로 뛰어들었어요. 차가워. 깨끗해. 800년 만에 바오밥 나무가 증인이 된 기적이었어요. 아이들이 울고 웃으며 물장난을 쳤고 어른들은 서로를 끌어안았어요. 해냈어요. 우리가 해냈어요. 박태준도 울고 있었어요. 아니에요. 우리 모두가 해낸 거예요. 정말이었어요. 한국의 기술과 가나의 지혜, 현대와 전통, 희망과 인내가 만나 이룬 기적이었죠. 그날 밤, 바오밥 나무 아래서 축제가 열렸어요. 별들이 웃고 있어. 크웨시 할아버지가 하늘을 보며 말했어요. 물동이 별이 가장 밝게 빛나는구나. 정말 별들이 축복하는 것 같은 밤이었어요. 물은 계속 솟아올랐고 우리의 기쁨도 멈추지 않았습니다. 물이 터진 다음 날 우리는 믿을 수 없는 사실을 발견했어요. 깊이를 재봤는데 168m예요. 최원석이 측정 결과를 발표했을 때 모두가 숨을 죽였어요. 168m라고? 다른 어떤 팀도 도달하지 못한 깊이였죠. 그런데 더 놀라운 게 있어요. 수량이 어마어마해요. 이 정도면 주변 10개 마을이 써도 남아요. 박태준이 수질 검사 결과를 보여줬어요. 게다가 수질이 너무 깨끗해서 그냥 마셔도 돼요. 지하 깊은 곳의 안반수예요. 크웨시 할아버지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바오밥이 알고 있었구나. 800년 동안 이 물을 기다린 거야. 물줄기는 며칠이 지나도 줄어들지 않았어요. 오히려 더 강해졌죠. 압력이 안정되면서 수량이 늘어나고 있어요. 김혜인이 매일 기록을 했어요. 일주일 후 놀라운 소식이 전해졌어요. 정부에서 사람들이 왔어요. 가나 수자원부 장관이 직접 왔더군요. 믿을 수가 없군요. 여기는 불가능한 지역으로 분류됐었는데 장관은 한국팀과 악수를 나눴어요. 어떻게 하신 거죠? 혼자 한 게 아니에요. 마을 사람들과 함께 했어요. 박태준이 대답했죠. 전통 지식과 현대 기술을 결합했습니다. 무엇보다 포기하지 않았고요. 장관은 크게 감동했어요. 이 방식을 전국으로 확대하고 싶습니다. 도와주실 수 있나요?
한국팀은 서로를 바라봤어요. 회사도 없고 공식 지원도 없는 상황이었죠. 저희가 할 수 있는 건 경험을 나누는 거예요. 그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그날부터 우리 마을은 기적의 마을로 불리기 시작했어요. 전국에서 사람들이 찾아왔죠. 어떻게 성공하셨어요? 비결이 뭐예요? 그때마다 크웨시 할아버지가 대답했어요. 함께 했기 때문이야. 서로를 믿었기 때문이고. 2주 후, 더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한국 대사관에서 연락이 왔거든요. 대통령님이 직접 축하 전화를 하고 싶다고 하십니다. 한국팀은 당황했어요. 저희가 무슨 전화가 연결됐고 정말로 대통령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자랑스럽습니다. 한국의 이름을 빛내주셔서 감사합니다. 과분한 말씀이십니다. 정부 차원에서 지원하겠습니다. 필요한 게 있으면 말씀하세요. 박태준이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어요. 장비보다는 더 많은 젊은이들이 와서 배웠으면 좋겠습니다. 기술도 중요하지만 마음을 배워야 해요. 한 달 후, 한국에서 젊은 엔지니어 20명이 도착했어요. 선배님들을 보고 지원했습니다. 우리도 돕고 싶어요. 새로운 희망의 물결이었죠. 우리 마을에는 큰 변화가 시작됐어요. 우물 주변을 정비하고, 펌프를 설치하고, 수도관을 연결했죠. 이제 각 집에서 수도꼭지를 틀면 물이 나와요. 처음으로 수도꼭지를 튼 날, 마을 사람들은 또 울었어요. 이게 꿈이야? 아니에요. 현실이에요. 아이들이 가장 신났죠. 엄마, 이제 물 기르러 안 가도 돼요? 그래. 이제는 학교 가면 돼. 학교 출석률이 급격히 올라갔어요. 아침 6시에 물 기르러 가던 아이들이 이제는 책가방을 메고 학교로 갔으니까요. 푸조는 반에서 1등을 했어요. 선생님, 저 한국 가서 공부하고 싶어요. 왜? 우물 파는 법을 제대로 배워서 다른 마을도 도와주고 싶어요. 정상훈이 쿠조의 머리를 쓰다듬었어요. 좋아. 열심히 공부해서 꼭 와. 여성들의 삶도 완전히 바뀌었어요. 하루 6시간을 벌었어요. 물 깃는 시간이 사라지자 여성들은 다른 일을 시작했죠. 텃밭을 가꾸고, 작은 가게를 열고, 공부도 했어요. 이제야 사람답게 사는 것 같아요. 제가 말했더니 김혜인이 웃으며 대답했어요. 아코수아 씨도 이제 진짜 보건교사 일에 집중할 수 있겠네요. 맞아요. 물 걱정 없이 아이들의 건강만 돌볼 수 있다는 게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가장 극적인 변화는 아이들의 건강이었어요. 6개월 동안 단 한 명도 물 때문에 아프지 않았어요. 보건소 기록을 보며 저도 믿기지 않았어요. 사망률 제로. 기적이 아니고 뭐겠어요? 어느 날 유엔 관계자들이 찾아왔어요. 이곳을 모범 사례로 선정했습니다. 전 세계에 소개하고 싶어요. 촬영팀이 와서 다큐멘터리를 찍었어요. 168m의 기적이라는 제목이었죠. 방송이 나간 후 전 세계에서 연락이 왔어요. 우리나라에도 와주세요. 같은 문제로 고통받고 있어요. 한국팀은 고민에 빠졌어요. 우리가 다 갈 수는 없고. 그때 쿠조가 손을 들었어요. 우리가 배워서 가르치면 되잖아요. 맞아요. 진짜 해결책은 기술 전수가 아니라 사람 키우기였죠. 물 프로젝트 학교가 만들어졌어요. 한국팀이 강사가 되고 각국에서 온 사람들이 배웠죠. 가장 중요한 수업은 기술이 아니었어요. 포기하지 않는 마음, 함께하는 자세, 전통과 현대의 조화, 이런 것들이었죠. 박태준이 늘 말했어요. 기술은 도구일 뿐이에요. 중요한 건 사람의 마음이죠. 168m. 불가능하다고 했던 깊이. 하지만 우리는 증명했어요. 함께라면, 포기하지 않는다면, 서로를 믿는다면, 기적은 일어난다는 걸. 물이 나온 지 6개월이 지났어요. 마을은 완전히 다른 곳이 됐죠. 믿을 수가 없어요. 매일 아침 저는 같은 말을 반복해요. 수도꼭지를 틀면 맑은 물이 콸콸 쏟아지거든요. 엄마, 오늘도 학교 1등 할 거예요. 푸조가 책가방을 메고 뛰어나갔어요. 예전엔 새벽부터 물통을 들고 나가던 아이가 이제는 공부에만 집중하고 있죠. 학교에 가보니 더 놀라운 광경이 펼쳐졌어요. 출석률 95%. 아코수아 선생님, 이제 교실이 모자라요. 교장 선생님의 행복한 고민이었죠. 물 때문에 학교를 포기했던 아이들이 모두 돌아왔거든요. 점심시간, 학교 텃밭에서는 아이들이 채소를 가꾸고 있었어요. 이건 토마토, 이건 오크라. 물만 있으면 뭐든 자라는 땅이었어요. 아이들이 직접 기른 채소로 급식을 만들기 시작했죠.
영양 상태가 놀랍게 좋아졌어요. 보건소 간호사가 기록을 보여줬어요. 6개월 전과 비교하면 아이들 평균 체중이 3kg 늘었대요. 더 중요한 건 아무도 아프지 않았다는 거죠. 설사병 제로, 콜레라 제로, 장티푸스 제로. 마을 여성들의 변화는 더 극적이었어요. 이제야 인간답게 살아요. 하루 6시간을 물깃기에 쓰던 여성들이 자유를 얻었거든요. 누군가는 재봉틀을 배웠고, 누군가는 작은 가게를 열었어요. 제 비누 어때요? 시어버터로 만들었어요. 마을 여성조합이 만들어졌고, 수제 비누와 화장품을 만들기 시작했죠. 이거 수도권에서도 인기예요. 판매 수익으로 아이들 학용품을 사고, 마을 도서관도 만들었어요. 가장 놀라운 변화는 청년들에게서 일어났어요. 이제 도시로 떠날 필요가 없어요. 물이 있으니 농사가 가능해졌고, 일자리가 생겼거든요. 떠났던 청년들도 하나둘 돌아왔어요. 고향에서도 살 수 있다니. 마을 인구가 30% 늘었죠. 한국팀의 제자가 된 청년들도 있었어요. 우물 파는 전문가가 되고 싶어요. 그들은 이미 주변 마을에서 실습을 하고 있었죠. 처음엔 어려웠는데 이제는 자신 있어요. 그중 한 명인 아부가 자랑스럽게 말했어요. 다음 달에 옆 마을에서 시작해요. 저희가 주도해서요. 기술 전수가 이뤄지고 있었던 거예요. 어느 날 정부 고위 관계자가 또 찾아왔어요. 대통령께서 직접 오고 싶어 하십니다. 일주일 후 가나 대통령이 정말로 왔어요. 이곳이 바로 기적이 일어난 곳이군요. 대통령은 우물가에서 직접 물을 마셨어요. 달콤하네요. 희망의 맛이 납니다. 그리고 중대 발표를 했죠. 전국 500개 마을에 같은 프로젝트를 시작합니다. 이곳이 본부가 될 거예요. 마을이 술렁였어요. 우리가 본부라고요? 네. 여러분이 이뤄낸 기적을 전국으로 퍼뜨려 주세요. 한국 팀도 놀랐어요. 저희가 그런 큰 일을 아니에요. 여러분은 이미 증명했어요. 불가능은 없다는 걸. 정부 지원으로 교육센터가 지어졌어요. 희망의 우물 아카데미라는 이름이었죠. 전국에서 엔지니어들이 와서 배웠어요. 강사는 한국팀과 마을 청년들이었죠. 기술만 배우면 안 돼요. 마음을 배워야 해요. 박태준의 첫 수업은 늘 이렇게 시작했어요. 6개월 동안 50개 마을에서 성공 소식이 들려왔어요. 우리도 물이 나왔어요. 120m에서 성공했어요. 주민들과 함께해서 가능했어요. 가나 전체가 바뀌기 시작했죠. 국제사회도 주목했어요. 가나 모델을 아프리카 전체로 유엔에서 프로젝트 확대를 결정했거든요. 한국 정부도 적극 지원했어요. K우물의 기적, 한국 젊은이들이 계속 자원했고 아프리카 곳곳으로 퍼져나갔죠. 우리 마을도 계속 발전했어요. 보건소가 작은 병원이 됐고 학교는 중학교 과정도 만들었어요. 이제 아이들이 도시로 가지 않아도 돼요. 시장도 생겼어요. 깨끗한 물로 재배한 농산물이 인기를 끌었거든요. 무농약 청정 채소, 수도권에서도 찾아올 정도였죠. 그러나 가장 큰 변화는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었어요. 희망. 우리도 할 수 있다는 자신감. 함께하면 가능하다는 믿음. 이런 것들이 마을 전체에 퍼졌죠. 크웨시 할아버지가 말했어요. 물보다 더 깊은 우물을 팠구나. 마음의 우물을. 정말 그랬어요. 168m 우물은 단순히 물만 준 게 아니었어요. 삶을, 미래를, 희망을 준 거였죠. 저는 매일 밤 기도해요. 이 기적이 계속되기를. 더 많은 마을에 희망이 퍼지기를. 그리고 감사해요. 포기하지 않은 사람들에게. 함께한 모든 이들에게. 1년 후 특별한 손님들이 다시 찾아왔어요. 우리 돌아왔어요. 한국 팀이었죠. 이번엔 더 많은 사람들과 함께였어요. 회사에서 정식 팀을 만들었어요. 이제 제대로 지원받고 있죠. 박태준이 환하게 웃었어요. 1년 만에 다시 만난 우리는 서로를 끌어안았어요. 보고 싶었어요. 우리도요. 재회의 기쁨이 마을 전체를 감쌌죠. 푸조가 정상훈에게 달려갔어요. 선생님, 저 이거 보세요. 한글로 쓴 일기장이었어요. 매일 썼어요. 선생님이 가르쳐준 대로 글씨가 많이 늘었더군요. 이제 한국 유학 준비 중이에요. 정말 대단한데 우물가로 가보니 놀라운 광경이 펼쳐졌어요. 예쁜 공원이 만들어져 있었거든요. 우물 공원이에요. 관광객들도 많이 와요. 정말 많은 사람들이 있었어요. 기적의 우물을 보러 왔어요. 사진 찍어도 되나요?
우물가엔 표지판이 세워져 있었어요. 여러 언어로 쓰여 있었는데 한글도 있었죠. 포기하지 않는 사람들의 우물 대한민국과 가나의 우정으로 2024년 완성. 그 아래엔 작은 글씨들이 빼곡했어요. 함께한 모든 사람들의 이름이었죠. 모든 분들을 기억하고 싶었어요. 흐에시 할아버지가 지팡이로 표지판을 가리켰어요. 이 우물은 한 사람이 만든 게 아니니까. 김혜인이 눈물을 닦았어요. 우리 이름도 있네요. 당연하죠. 영원히 기억될 거예요. 공원 한쪽에는 작은 전시관도 있었어요. 168m를 파는 과정이 사진과 함께 전시되어 있었죠. 이 사진 기억나요? 흙투성이가 된 모습으로 웃고 있는 사진이었어요. 힘들었지만 행복했죠. 정말 그랬어요. 최원석이 새로운 계획을 발표했어요. 이번엔 10개 마을을 동시에 진행할 거예요. 그렇게 많이요? 네. 이제 시스템이 잡혔으니까요. 현지 팀도 충분히 훈련됐고요. 정말로 마을 청년들이 전문가가 되어 있었어요. 이제 우리가 주도해요. 한국 팀은 조언만 해주면 돼요. 자립의 길을 가고 있었던 거죠. 그날 저녁, 성대한 축제가 열렸어요. 1주년 기념 축제였죠. 마을 사람들이 모두 나와 춤추고 노래했어요. 물이 나온 날처럼 기뻐요. 한국 팀도 신나게 춤췄죠. 이제는 낯설지 않은 젬베 리듬에 맞춰서요. 불을 피우고 둘러앉았어요. 별이 쏟아지는 밤이었죠. 1년 전 이맘때를 기억해요. 박태준이 말했어요. 드릴이 부서지고 절망적이었죠. 포기하려고 했었어요.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어요. 여러분이 있었으니까요.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어요. 그때 쿠조가 일어났어요. 저 발표할 게 있어요. 모두가 주목했죠. 제가 쓴 시예요. 한국말로요. 더듬더듬 한국말로 읽기 시작했어요. 깊은 땅 속에 희망이 잠들어 있었어요. 168m 아래 우정이 길을 만들었어요. 이제 물은 마르지 않아요. 우리 우정도 마르지 않아요. 모두가 박수를 쳤어요. 정상훈이 쿠조를 안아줬죠. 정말 잘했어. 시인이 됐네. 한국팀도 선물을 준비했어요. 우물관리 매뉴얼이에요. 가나어로 번역했어요. 그리고 이건 정수 필터 만드는 키트예요. 앞으로도 계속 연락하며 도울게요. 우정은 일회성이 아니었어요. 지속되는 관계였죠. 밤이 깊어갈수록 이야기꽃이 피었어요. 그때 그 안반 뚫을 때, 맞아. 정말 포기하고 싶었어. 하지만 해냈잖아. 우리가 해냈어. 바오밤 나무가 조용히 우리를 내려다봤어요. 800년을 지켜본 나무가 이제는 새로운 역사를 지켜보고 있었죠. 앞으로 또 어떤 일들이 일어날까요? 누군가 물었어요. 쿠조가 우물 전문가가 되겠지. 이 기술이 계속 퍼져나갈 거야. 물 부족으로 고통받는 마을이 점점 줄어들 거야. 꿈 같은 이야기들. 하지만 우리는 알아요. 꿈은 이루어진다는 걸. 포기하지 않으면, 함께하면. 마지막 날, 작별 인사를 나눴어요. 이제 정말 가야 해요? 네. 하지만 끝이 아니에요. 또 만날 거예요. 약속해요? 약속해요. 이 우물처럼 영원한 약속. 트럭이 출발했어요. 하지만 이번엔 슬프지 않았죠. 우리는 알았으니까요. 우정의 샘은 마르지 않는다는 걸. 거리가 멀어져도, 시간이 지나도, 함께 판 우물처럼 영원히 흐를 거라는 걸. 지금까지 가나의 작은 마을에서 일어난 기적의 이야기 어떠셨나요? 168m. 불가능하다고 했던 깊이에서 솟아오른 것은 단순한 물이 아니었습니다. 희망이었고, 우정이었고, 인간의 무한한 가능성이었죠. 기적은 특별한 사람만이 만드는 게 아닙니다. 포기하지 않는 평범한 사람들이 함께 만드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가 감동을 넘어 우리 모두에게 용기가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에도, 주변에도 168m의 우물이 필요한 곳이 있을 거예요. 만약 이 이야기가 마음에 와닿으셨다면 주변에 공유해 주세요. 포기하지 않는 마음이 만드는 기적을 더 많은 사람들이 알 수 있도록요.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도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응원이 더 많은 희망의 이야기를 찾는 힘이 됩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원더풀 해외 사연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